아마 8, 9월에는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지금 1,300원이 넘었는데 너무 높아요. 아, 너무 높아요 이게. 네. 우리 주가가 지금 2,300이 저평가된 것처럼 우리 네. 경제를 비해서 1,300원 환율은 너무 높거든요. 아, 너무 높아요. 예. 네. 저는 환율이 조만간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 환율이 떨어질 때 일부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면서 우리 주식을 사게 되거든요. 또 들어오기도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네. 아마 8, 9월에는 주가가 상당히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 잠깐 반짝하고 다시 또 내려갈 확률도 있다. 아직은 그 상승 추세는 아니고 네. 뭐 내년 실제로 경기가 침체가 저는 온다고 생각되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반등이 네. 흔히들 그 베어마켓 랠리다, 데드캣 바운스다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요. 네네. 그 정도로 이번 상승 앞으로 상승이 온다면 데드캣이다. 예. 한번 반짝하고 다시 내려간다. 예, 예. 근데 요게 또 어느 정도 또 그 좀 차익이 있다 그러면 잠깐 들어가 볼 만도 할 수 있는 들어갈 거잖아요. 만하죠. 예, 지금 과도하게 좀 네. 낮다고 보면 저는 최소한 그 10% 이상은 오르라 보고 있거든요. 10% 정도. 그 정도는 10%라면 굉장히 괜찮은 크고요. 거죠. 네. 코스피가 주가 지수가 10% 오른다면 종목별로는 음. 20-30%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특정 종목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 게 삼성전자는 사실 뭐 코스피랑 뭐 거의 뭐 다 같이 예.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 지금 뭐 사람들 뭐 이 가격이면 산다고 한 가격이 이미 왔는데 사람들 못 사고 있잖아요. 예.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여기도 같이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이거는 그렇죠. 좀 다르게 갈 수 있나요?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아, 움직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예. 잠깐 반등할 수 있다. 예, 저는 10% 이상 오를 수가 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리고 저 책에 보니까 배당주 얘기도 많이 예. 하시던데. 예.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는데 관계없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당 투자. 예. 네.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되는 기업들이 네. 많이 있어요. 아, 4에서 네, 5%. 대표적으로 제가 KT 같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배당 성향이 거의 50% 되거든요. 5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이익을 1,000억 냈다면 네. 그냥 500억을 네.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 높거든요. 그러네, 5%니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은행에다는 단기적으로 쓸 돈만 맡깁니다. 예, 그런데 여유 있는 좋은 일하면은 저 은행에다 돈을 안 맡겨요. 아, 예. 이 KT 같은 배당이 높은 주식 사죠. 예. 그 4 내지 5% 배당 받고요. 예.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예. 언젠가는 또 한 번씩 오니까. 오죠. 예. 예. 특히 올해 같은 얘기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요. 네. 통신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아. 뭐 경기 관련주는 지금 뭐 폭락했는데 그렇겠네요. 이 통신주 같은 거는 뭐 전화 안 쓰진 않으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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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 주가는 올해도 올랐거든요. 아, 올해도 올랐어요. 예. 야, 그러면은 뭐 KT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뭐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지금 뭐 배당도 잘 줄 거고. 예, 주가 지수 떨어졌는데 이건 올랐으니까 뭐 기분이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 뭐 큰 틀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뭐 KT나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좀 코스피, 뭐 코스닥 뭐 이런데 한국 주식에 좀 투자해 놓으면 나쁘진 않을 수 있는 시기가 맞다. 뭐 이렇게 보면 뭐 될까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는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멀리 보면은 네. 우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네. 예, 실제로 저 명목 GDP 가지고 추정하면 뭐 적정 주가 3천이 나와요. 아, 적정 주가가 3천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200 막 이렇게 와 있으면은 한 20-30% 네, 저평가된 20%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데는 여유돈이라면 그냥 네. 주식 사가지고 네. 3천 그러네요. 가거든요. 네. 3,300까지 언젠가 갔는데 간다.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네요. 제가 1년 전에 3,300 막 이랬었는데 예. 1년 만에 지금 거의 30% 35%가 지금 빠진 그렇죠. 건데 예. 그럼 이 정도면 정말 많은 낙폭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뭐 조건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어쨌든 지금 아주 유리할 수 있는 예, 예,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은 네. 그냥 주식을 네. 꾸준히 그 나눠 사기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게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문제는 바뀔 수 지금이 있으니까. 우리 주가가 굉장히 싸진 네. 이런 국면이라는 네.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막 한 번에 올인 막 이러면 안 되는 그거는 거고. 절대 안 되고요. 네. 특히 그 신용을 그런 건 돈 절대 빌려가지고 아니고. 지금 주식 하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추세 상승량은 예, 아니다. 예,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이제
나눠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환율 있잖아요. 예. 저 요즘 이제 환율이 왜 이래요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게 아니 이렇게까지 높을 수가 있나? 미국에서도 돈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예. 왜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예. 환율 내려가실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지금 환율이 이거 1,300원이 넘어가지고 네. 1,300원이 넘은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이거든요. 그럼 뭐 지금 금융위기 예. 수준 아닐 그 텐데 왜 이러는 거냐? 넘으니까 지금 금융위기 오지 않느냐, 네, 외환위기 네, 네. 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우리 그 가계 부채는 늘어났지만 우리 그 대준자산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대외 투자 자산. 예. 아 저기 저거요. 뭐 해외 주식 투자하고 예, 막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고 해외 자산 예, 투자하고 막 채권 이런 투자, 뭐 직접 투자 네.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네. 우리 저 투자 소득 수지가 투자 소득세는 주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인데 네, 네. 작년에 20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200억 달러요? 예. 그러면 한 26조 막 이렇게 되는 거네. 25조. 예. 와.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수지가 98년부터 계속 흑자가 났거든요. 네. 그 경상수 흑자는 돈으로 특히 우리 국민연금이 네.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연금이 그리고 우리 저 통합개미 운동에 네. 이어가지고 서학개미라고 그러지 서학개미.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국 주식 사가지고 하긴 요즘 진짜 많이 사세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손실은 봤지만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일단 배당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배당은 따박따박 주니까. 네, 그리고 미국 특히 국채 많이 사놨으니까 네. 이자 소득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다. 예.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예. 근데 경상수지가 지금 많이 흑자 나는데도 네. 지금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저 환율이 좀 올랐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이 오른 건 사실 달러 가치가 오른 것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예, 올랐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린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니까 네. 미국으로 돈이 몰리죠. 음. 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안전자산이 달러거든요. 아, 네. 네. 달러를 사는 거죠. 그 코로나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그때 막 빠지는데 갑자기 막 달러가 막 혼자 막 올라가고 막 예. 그랬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안전한 곳을 피한다. 막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 선진국 네. 통화에서 달러 지수인데 이게 107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107. 예. 아, 100이 근데-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이게- 107이라는 게 높은지 낮은지. 예, 높은지 이게 올라가면 네. 높다, 이게 떨어지면 아, 낮다. 어떤 네, 기준이 그런데- 있는 건 예, 아니고요. 예, 예.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네. 지금 환율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 달러가 이게 지나가서. 최대치다. 예,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미국 네.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 대부채가. 네. 좀 있으면 이 대부채 급증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우선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조금 잦아들면은 야 미국 부채가 너무 많구나. 너무 많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조만간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떤 1200 얘기를 하셨는데 그 1200 정도도 사실은 뭐 옛날에 비하면 또 높을 수도 있지만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제 워낙 그렇죠. 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예. 예, 제가 그 추세를 구해 보니까 네. 과거에는 뭐 1년 전까지는 환율 그 추세가 중간 변동선이 한 1,150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하면서 1,200원 정도로 올라 버렸거든요. 네네. 저는 뭐 조만간 1,200원 정도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과거에는 환율이 1,150원을 네. 축으로요. 1,050원에서 1,25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했는데 이게 축이 한 50원 정도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향후 1, 2년 동안은 네. 1,200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1,100에서 1,300. 그 정도 왔다 갔다. 근데 지금 1,300이라는 것은 네. 위에 상한선 거의 상한선이다. 예, 예. 아, 그러면 많이 내려가야 뭐 한 1,100원대 예, 그 정도. 정도. 예, 예. 거기 그렇지만 이제 기준은 1,200 정도일 예, 것이다. 1,200 정도. 예. 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쨌든 외인들도 뭐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상단에 있으니까 예. 환차익까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조만간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학개미 운동 하신 분들이
환율이 올라서 예. 많이 그 손해 본 거를 많이 좀 그렇죠. 회수하신 거잖아요. 했었죠. 예. 그거를 똑같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들어오면 예. 만약에 내가 주식에서 까줘도 환율로 돈 벌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예, 거죠. 그렇죠. 한 차익을 누리죠. 아,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2,200, 300이면 외국인들도 조만간 한번 또 올 수도 그렇죠. 있고. 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죠. 네. 한국 돈 가치도 네. 떨어졌죠. 그러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2,000 정도라는 거죠. 거의 근은 그렇죠. 예, 예. 2,000 수준이다. 그럼 예. 야, 너무 좋은데? 그냥 예. 꽁으로 200 먹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지 생각하고 있을 수 예.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네. 뭐 5월, 6월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팔다 7월 네. 들어서는 파는 규모가 아주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이제 좀 간 좀 저는 보고 조만간 있구나. 예, 살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요거 타이밍을 좀 한번 잡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분명히. 예, 저는 그 시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무리 뭐 데드캣 바운스로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게 한 10% 정도 수준이라면은 네. 한번 해볼 만은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요새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니까 뭐 네. 2,000m로 떨어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예, 저는 뭐 2,000으로 갈 확률보다는 네. 2,600, 700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더 생각하고 높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막 급격하게 막 움직이니까 사실 뭐 저점을 말하기가 참 어렵긴 예,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뭐 잠깐 내려가더라도 결국에 2,600으로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다. 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들도 결국에는 뭐 지수 쪽으로 들어오든지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들어온다고 주로 봐야 대형주 되겠죠. 삼성전자 사겠죠. 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수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지금 같은 예, 분위기에서. 저는 코스피 200으로 우선 ETF 올라간 ETF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거죠. 예, 그 ETF 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그러면 레버리지 사줘도 되잖아요. 2배짜리. 아니, 우리가 그 코스 한 2년 동안 너무 이 레버리지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보통 막 2배, 3배를 써도 되냐. 이 상황이면 아니 교수님 10% 올라간다는데 레버리지로 20% 먹으면 안 예. 돼요? 이건 안 됩니까? 뭐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요. 예, 예. 뭐 사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 뭐 네. 변동성이 큰 시기니까 아, 지금은 그렇죠. 그 레버리지 쓰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학개미 운동 이제 하시는 분들 지금 오히려 잠깐만 그럼 너무 미국도 많이 빠졌으니까 네. 아직 환율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을 타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거면 코스피인가요? 차라리 상황상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코스피인 거는요. 환율이 떨어질 거예요. 우선은 환율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 투자하면은 벌어봐야 미국 주가도 올수면 환율이 떨어진 만큼 예, 그만큼 지금까지는 사실 환율 때문에 미국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봤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벌어봐야 어차피 손해일 수 그래서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하반기를 하반기 기준으로는 예. 한국이 오히려 그래도 유리한 조건에 지금 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N 있잖아요. N. 예. 사실 N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가 다들 예.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예. 갑자기 N이 엄청 싸다고 하니까 급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네. 나와서 저 N 좀 사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저도 뭐 N에 관심이 많거든요. N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N은 더 어렵다던데. 우선 N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 아, 그건 맞아요. 예. 국제 결제하는 그 BIS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매월 그 실질 실환율을 계산해서 네. 각 통화 가치가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느냐. 네. 지금 달러는 한 25% 정도 가대평가돼 있고요. 고평가돼 있고. N은 39% 정도 가소평가돼 있어요. 야, 그럼 역사상 39%. 최저치거든요. 아, 최저치예요. 예. 이 정도가. 예. 음. 근데 39% 오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 예. 지나치게 지나치다. 저평가됐다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느 정도 접근해 가거든요. 아, 사실 그 N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일본은 금리 못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또 시장 금리 오르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수익률 통계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일본은 10년 국제 수익률이 0.25%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올라가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국제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얘네는 왜 아직도 코로나 때처럼 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만큼 네. 일본 경제가 나쁘거든요. 아, 안 좋아서. 일본 GDP가요. 명목 GDP가 1995년 수준이에요. 야, 20년, 25년 전이에요. 예, 25년 예,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연봉도 안 올랐다고 막.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그렇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저 미국 금리는 오르고 일본 금리는 못 오르니까 금리차 때문에 엔화가 약세 보여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년 국제 수익률이. 네네.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제 축소되는 예.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엔 사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럼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N이 다시 좀 고평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평가가 고평가로 그러니까 해소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고평가는 아니고 상상할 수는 마이너스 없고요. 39%니까 마이너스 지금. 39%가 제로로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마이너스 20%, 예. 마이너스 15%. 그럼 올라간다는 거죠. 예,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N을 사놓으면 좋다는 예, 거네요. N을 사시는. 예, 지금은 달러보다는 저는 N을 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하긴 지금 달러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예. 대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N을 사는 거는 그냥 뭐 엔화로 바꿔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르게 어떻게 좀 예, 은행에 가서 NI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은행에서 N을 사시면 되는데 네. 물론 그 사고 파는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뭐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저는 수익은 날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냥 NI금 같은 거 네. 들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거기는 뭐 금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워낙 저평가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예. 이 정도면 안전한 축에 들어가는 구간 아니냐. 예,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신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제가 또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그 코로나 때는 금도 같이 막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막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지만 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거든요. 달러예요. 예, 지금 달러가 급등해 버리니까 네네. 금 가격은 사실 폭락해 버렸죠. 금이 좀 내려갔더라고요. 예. 지금 금이 지금 최근 뭐 2, 3일간 많이 내려갔는데요. 네네. 저는 이 수준에서는 네.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많이 사시는 네. 뭐 필요 없고요. 네네. 뭐 저는 투자 자산 한 10% 정도. 10%.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있고 주식 사면 배당이 있는데 네. 이 금이라는 거는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탉이네. 예, 알을 뭐 이자도 배당도 없으니까 그러네.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 사실 네. 많이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리스크 관리용으로 한 10% 정도는 예,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네.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조만간 떨어지고 꼭 떨어지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금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 가격은 그만큼 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달러랑 약간 좀 반대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금이? 그래서 어느 정도? 예, 지금 뭐 달러 투자하셨다면 달러 비중을 좀 줄이고 그만큼 금 비중을 늘리시면 금으로 되죠. 좀 예. 바꿔놓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예. 금이 어쨌든 좀 달러랑은 좀 반대로 움직이니까. 예. 그런데 아까 리스크 해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이 그래도 리스크 해지가 조금 된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금융자산과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예,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네. 뭐 승진, 네. 그다음에 임금 오르는 걸 네. 원하고 그리고 뭐 우리 집값 오르고 주가 오르고 계속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만 기대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갑자기 어떤 리스크, 큰 리스크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일부는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네. 대비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라는 겁니다. 금. 예. 금은 그래도 어쨌든 아주 위기 상황이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금으로 조금 몰리나 봐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금을 많이 샀었어요. 네. 중국이 중국하고 계속, 러시아가 네, 중국이 막, 러시아, 중국이 계속 금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금 관련 책을 몇 개 읽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러시아랑 그 중국이 예. 금을 많이 확보해서 달러의 그 지배력을 조금 뭐 해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럽 중앙은행들이 네. 외환 보유액 중에서 한 60, 70%가 금이에요. 60, 70%. 중국은 이제 많이 사봤자 3% 정도밖에 안 3%? 되거든요. 네, 중국이 앞으로 미 국채를 계속 줄이고요. 네. 그 돈 가지고 네. 금을 살 겁니다. 그렇죠. 미국 국채 가지고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뭐 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경제가 커지면 이 국채가 떨어지고 막 이럴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많이 가니까 뭐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 수요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경기 침체도 있고 미국 침체, 달러 침체까지 생각하면 금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예. 그러면 금, 엔, 그다음에 한국 주식 정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채권. 채권. 예. 네. 채권은 근데 너무 먼 얘기 같아가지고 사실. 사실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네. 뭐 어제
게 1사분기 뭐 자금순환 발표가 됐는데요. 네. 뭐 주식 비중은 직접 간접 합쳐가지고 22%인데요. 네. 뭐 채권 비중 2.2%. 2.2%. 그럼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채권은 거의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채권을 사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아, 내년에. 네, 그런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은 네.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지금 우리나라, 미국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거꾸로 올라가니까. 네. 아, 그러니까 원래 내가 4% 주기로 한 채권을 샀는데 예를 들어 다음번 상품이 3.5, 예. 3 이러면은 내게 더 많이 이자 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이거 사러 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예, 시세차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려면은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안 내려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안 내려가면은 네. 그냥 좀 만기까지 가지고 계시면 만기까지 그냥 예. 가져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국채 수익률이 네. 뭐 3.23%이 정도 되는데요. 네. 아, 이게 한국 기준인가요? 네. 한국 3년짜리가요. 한국 걸 사도 3.23을 줘요. 예, 3년짜리가. 어. 우리가 요새 은행 예금이 3%짜리까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해요. 그러네요. 얘는 국채는? 시세 차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채는 우리 정부가 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이거 예금자 보호가 필요가 없네. 예금자 보호 필요 없어요. 5천만 원이 필요가 예, 없군요. 5천만 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 한. 그러네. 예, 예. 그럼 만기까지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차라리 은행에 예금할 돈이면. 3년짜리 장기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예.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 3년짜리 은행에다 정기 적금을 들었다면 그 이전에 찾으면은 아, 그 이자 안 줘요. 안 주죠. 예. 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팔 수도 팔 수가 있죠.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시세 차익 누릴 시세 수가 있죠. 차익도 예. 올라가고. 야, 그러면은 만약에 3.23%짜리 채권을 샀는데 만약에 금리가 막 2%대까지 내려간다. 그럼 시세 많이 차익이 올라가나요? 엄청 올라죠. 엄청 올라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 생각하면 야 3% 받아서 뭐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판단하면은 시세 차익까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가 안 내려가거나 오르면 그냥 만기까지 가자. 예. 그래도 3%면 괜찮지 않냐. 예,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채권 가는 거 좋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에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는 채권이다. 채권이죠. 예. 아, 예.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물론 자산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채권 몰빵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몰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금 이런 거는 한 10% 이하라고 네. 하셨으니까 채권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지금은 저는 30-40%. 채권 비중은 그럼 상당히 예, 많이. 예. 그럼 거의 40% 치면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그러면 뭐 금융자산 같은 것들이나 예.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뭐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주식은 뭐 배당 투자 중심. 배당 위주로. 예. 아, 이게 완전히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지금은요. 예. 혹시라도 네. 올 수 있는 경기 침체 예. 대비하자. 그래서 경기가 회복 국면 되면은 네. 그때는 그 채권 비중을 가감히 줄여야 돼요. 아, 또 줄여야 되고. 예, 경기가 회복 초기 들어가면은 그때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요. 아, 그럼 무조건 빨리 정리해야 돼요. 채권 줄이고 주식 비중을 확 늘리면 되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시기는 뭐 아직은 시야에는 아직은 안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 보인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1년 안쪽에서는 뭐 딱히 지금 보이진 않는다. 예, 예, 예. 아, 그건 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뀌는 걸 감안해서 또 봐야 되니까요.